갱년기가 오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40대 후반, 50대가 넘어가면서 완경과 함께 폐경기로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더위를 잘 타지 않았는데도 계속 얼굴에는 열이 오르고 땀이 나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젊을 때는 곧잘 빠지던 살도 쉽사리 빠지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을 빼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담아왔으니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인데요. 먼저 갱년기 때는 왜 더욱 살이 안 빠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갱년기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요. 이 호르몬이 줄면 지방이 배, 그리고 허리 쪽에 집중돼서 쌓이게 되는데 이걸 중부지방형 비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자꾸 나오고 허리가 두꺼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갱년기 여성은 1년에 평균 0.8kg 정도씩 저절로 체중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먹는 양이 똑같은데 살이 찐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근육량 감소인데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몸이 계속 지방을 축적하도록 유도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복부에 살이 쉽게 붙게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AMPK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지방을 연료로 쓰게 만드는 효소인데 갱년기가 오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서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역시 식단 관리입니다. 우선 적절한 양의 단백질은 꼭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체중 1kg당 약 0.7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닭가슴살, 두부, 계란, 그릭 요거트 등을 식단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갑자기 음식을 확 줄이기보다는 원래 먹던 식사량에서 약 10% 정도만 줄여보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줄이면 금방 지치고 오래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빵이나 떡, 면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조금 줄이고 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늘려주세요. 채소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서 과식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탄수화물 1, 단백질 2, 채소 2의 비율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1-2-2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사할 때 손쉽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운동이에요.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흔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갱년기에는 꼭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지 살이 같이 잘 빠집니다. 유산소와 함께 주 2회에서 3회는 플랭크, 크런치, 레그레이즈처럼 복부와 골반 주변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근테크라는 말도 있듯이 근육을 미리부터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다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부분은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이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복부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돼요. 갱년기의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모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급한 다이어트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생활에 불편감을 주거나 건강에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챙겨 드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 건강이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칼슘 섭취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일명 칼마디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함께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슘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하루에 1000에서 1200mg 정도 드시고 비타민 D는 최소 600IU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우유로 봤을 때 한 잔 200ml에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D는 연어 100g 정도에 450에서 600IU가 들어있으니 하루 한 끼 정도는 우유와 연어를 챙겨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쉽게 말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갱년기 증상을 부드럽게 완화해줍니다. 대표적인 증상인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나 땀이 많이 나는 증상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하루 50ml 정도 드시면 좋고요. 특히 콩이나 두부, 두유처럼 대두를 이용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반찬으로 두부조림이나 두유 한 잔씩 챙겨 드시면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사실 오메가3는 전 연령대에 좋지만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더 중요합니다. 갱년기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줘서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손발이 저리거나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갱년기 특유의 증상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의 경우는 하루에 EPA와 DHA를 합쳐서 1000mg 정도 먹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드셔주시고 어려우시다면 영양제로 편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에너지와 기분 관리에 좋은 비타민 B군, 혈액순환과 열감을 잡아주는 감마리놀렌산 같은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갱년기에 영양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영양제가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니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으로 인해 감소된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몸에서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을 다시 채워줘서 갱년기 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고 더워지고 안면 홍조, 밤에 자면 땀이 나는 증상, 가슴 두근거림 증상 이런 혈관 운동계 증상들이 좋아지고요.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적인 문제들도 많이 개선됩니다. 또 질건조증이 있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런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감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증상이 잦게 나타나는 분들에게는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효과도 빠질 수 없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폐경이 시작된 지 10년 이내에 또는 60세 이전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최대 28%,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38%까지 감소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치료를 시작할 때 처음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이 약간씩 있을 수 있고요. 초기에는 질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스꺼움, 더부룩함, 그리고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호르몬 치료가 혈전 발생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도 살짝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험성은 치료 방법과 기간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의 경우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심각한 심장질환, 혈전증, 간이나
담낭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출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몸이 큰 변화를 겪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기 쉬워요.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뼈가 쉽게 약해져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혈관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궁이나 난소 관련 질환, 특히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고 요실금이나 복부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위험 역시 살짝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필수 검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궁경 무한 검사입니다. 간혹 완경이 됐다고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완경 후에도 1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부인과 초음파 검사로 난소와 자궁 건강을 확인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방검사예요. 유방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1, 2년 사이에 한 번씩은 유방 촬영술을 받으시고 유방 조직이 촘촘한 분들은 유방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권장하고 있지만 뼈가 약하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체크해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하고요. 여성 호르몬 수치나 갑상선 기능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갱년기 증상과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비슷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체중, 혈당 검사도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예방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갱년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갱년기는 여성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러 질환에 취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필수 검진들은 잘 챙기고 전문의와 상의하시며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